봅시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볼 건데 웬만하면 오늘 삼각함수를 끝내봅시다. 알겠죠? 삼각함수를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끝내보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해서 수열 끝내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원 수투 다 끝나면 기출로 시험 한번 볼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너네도 이제 감을 익혀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봅시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볼게요. 보시면 일단 사인 법칙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 법칙은 원래 이제 우리가 내신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배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공식을 맨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인 A는 2R분의 A다 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요. 당연히 사인 B는 2R분의 B다 이렇게 쓸 거고 맞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는 사실상 쓰는 문제가 정해져 있죠. 쓰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오든 특히 이제 얘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세변의 길이비로 바꿔서 보는 게 이제 한 가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때만 쓰는 거고 사실 그 다음에 얘는 그거 기억나? 삼각형의 모양 결정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는 문제가 뒤에 나올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사인 법칙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 얘를 도대체 도형에서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앞에 두 개 먼저 볼게요. 앞에 두 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그러면 얘는 지금 각 두 개와 변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이지. 맞죠? 우린 그거를 대각과 대변이라고 불러요. 맞지? 그럼 대각과 대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쌍이 있는 거야? 총? 두 쌍이 있는 거죠? 맞지? 그럼 그 두 쌍이 존재할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건데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A, B, B 다 줄 때 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이 네 개 중에 한 개를 안 주면 즉 나머지 세 개를 주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근데 그거를 뭐 변을 안 줬을 때, 뭐 각을 안 줬을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겠다. 그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두 쌍 중에 세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볼 때 쓰겠다. 그게 변이든 각이든 뭐든 간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거나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때 쓴다. 알겠죠?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면 그냥 뭐 사인 법칙은 무조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고 결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공식을 외우는 게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공식을 어디다 쓸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얘와 얘는 공식을 쓰는 경우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되는 애들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외접원이 나왔을 때 무조건 쓰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왔을 때 쓰겠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 하나만 쓸게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코사인 A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도 결국 언제 쓰는 거냐 얘 같은 경우 보면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코사인 A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세 변과 한 각에 대한 식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변을 다 주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두 변과 한 각을 주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외우지 마. 왜? 그렇게 외우면 얘와 얘가 겹쳐. 알겠지? 뭔 소리야? 봐봐. A, B를 주고 또 A까지 주고 즉 두 변과 한 각을 주고 뭘 물어볼 수 있어? 얘는 그럼 B를 물어볼 수 있지.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A, B를 주고 한 각을 주고 뭐를 물어봐 얘는? C를 물어보지. 그러니까 두 변과 한 각을 줬을 땐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또는 두 변과 한 각을 줬을 땐 사인 법칙을 쓰겠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알겠죠? 결론까지 한 번에 봐야 돼. 그러니까 뭐다? 사인 법칙은 두 쌍을 물어볼 때 쓴다. 라는 거고 얘는 뭐야? 결국에 문제에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나 또는 세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결국 세변에 대한 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세변에 대한 식이란 뭐야? 세변이 나와 있으면 한각을 할 수 있어. 반대로 두 변이 나와 있고 나머지 한 변을 물어봐. 그럼 코사인 법칙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코사인 법칙은 세변에 대한 식이다. 세변이 나와 있든 세변이 뭐든 세변이 뭔지를 물어보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얘는 이제 위에서처럼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서도 쓰고 아니면 세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로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을 때 이 식에다 집어넣는데 코사인 A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너네가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말로 한다고 뭐 모든 경우가 풀리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몇 문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는 뒤에 문제 보면서 그냥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아무튼 근데 나만 덥니? 히터를 왜 틀어가지고 더워 죽겠네. 163번 봅시다. 163번에 그림과 같이 AB는 BC고 AD는 CD고 각 D가 3분의 파인 사각형 ABCD가 있다.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을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쭉 되어 있고요. 사인 APC가 그러니까 APC니까 여기가 3분의 2다. 그랬을 때 저 ABCD의 둘레의 길이가 14일 때 ACD의 넓이를 구해라. 뭐가 되게 정보가 많죠. 보시면 일단은 여기 다 표현이 돼 있고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얘까지도 똑같겠지. 이렇게 해가 정삼각형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CD의 넓이 얘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결국에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네? 맞죠?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 근데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준 게 지금 얘 사인 APC가 3분의 2다와 얘 둘레의 길이를 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 한번 보면 내가 요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그냥 요 길이를 x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도 x가 될 거고 요 길이도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14니까 이렇게 A, B, C, D가 14인 거야. 맞죠? 맞죠? 그럼 얘 더하기 얘는 몇이겠니? 7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된다? 7-x가 될 거다. 근데 저 길이가 하필 뭐다?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7-x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네? 그럼 뭐야? 사인 법칙. 근데 그 사인이 여기 지금 APC가 나와 있는 거죠. 뭐다? 사인 각 APC 분의 뭐가? AC, X가 뭐가 된다? 7-x의 2배가 된다. 2r이 된다. 쓰시면 x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결국 뭐다? 3분의 2다. 해가지고 반대로 넘기셔서 x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값 구한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직접 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가 사인 코사인 법칙 공부할 때 항상 이 법칙을 왜 써야 되는지를 근거를 잡고 가는 걸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왜 사인 법칙이고 왜 코사인 법칙인지. 알겠죠? 근데 난 그게 너무 힘들다. 내신 단계에서도 난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다. 그러면 그냥 도형 문제에서는 억지로라도 써. 도형 문제에서 억지로라도 그냥 사인 법칙 써보고 코사인 법칙 써봐. 그럼 둘 중 하나로 풀리겠지. 왜냐면 어차피 이제 약수령 논술에서는 도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연습은 하세요. 우리가 결국 수능까지는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164번인데 잠깐만 내가 내 책을 안 갖고 왔다. 잠깐만. 고기요. 있는 거 없다 이래. (164번) 봅시다.
164번에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D는 90도고 sin A가 6분의 5파이 5인 사각형 ABCD가 있다. AB의 길이가 3이고요. BC의 길이가 4일 때 BD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보시면 결국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sin 값을 알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sin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맞죠? 근데 이것만 보고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는 몰라.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봐.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뭐겠어? 파이 마이너스 A겠죠? 맞나요? 너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야?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죠. 맞지? 근데 얘 지금 뭐야?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죠. 그치? 그러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겠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여기가 직각이네? 그러면 내가 A와 C를 연결시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죠? 맞죠? 얘가 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아, AC의 길이가 지름인데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얘는 몇이겠구나? 5겠구나. 그럼 뭐의 길이를 준 거야? 지름의 길이를 준 거죠. 그치? 그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sin A를 줬어. 그걸 가지고 BD의 길이를 구하래. 그런데 우리 뭐 길이 구했어? 지름의 길이를 구했어. 맞나요? 그러면 뭐야? 사인 법칙이죠? 뭐다? sin A 분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BD의 길이는 2R이 되는데 2R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얘가 5다 해가지고 넘기면 답인 거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이 왜 켜졌지? 저것 좀 꺼줄래? 뒤에 리모컨 있거든? 내가 아까 이거 끄면서 저게 켜졌나 보다. 이래서 리모컨이 똑같아서 힘들어. 이걸 끄면 저게 켜지고. 꺼진 거야? 켜진 거 같아. 꺼진 거 맞아? 한 번 더 눌러봐. 됐다. 이게 꺼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쩐지 덥더라.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169번 봅시다. 이거 잠깐만 보면 설마 사인 B를 구하라고 코사인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세로로 자르겠죠? 알겠죠?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보시는 거예요? 설마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 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자르진 않겠지?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각형 나오면 반 자르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보고 자르시면 돼요. 2, 3 나와 있다고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렇죠? 아무튼 넘어가고 169번 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야. 알겠죠? 지금 보시면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삼각형 ABC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냥 BC의 길이가 2인 것만 알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또는 각도가 최소한 몇 도인지 아니면 다른 변의 길이가 몇인지 이런 걸 알아야 삼각형을 구할 수가 있을 거니까 뭐다 얘네들 사인 C, 사인 B, 코사인 B 플러스 C 이런 애들을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삼각형의 모양 결정 공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저기서 사인 C는 뭐로 바뀌고 2R분의 C로 바뀌는 거고 더하기 사인 B는 2R분의 B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B 플러스 C가 있는데 우리 삼각형이니까 세 내각의 합은 파이겠죠. 180도겠지? 그래서 B 플러스 C는 A를 반대로 넘기면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 여기서 코사인 B 플러스 C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A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럼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로 바뀌어? 각변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A니까 곱하기 마이너스에 코사인 A야 얘들아. 그럼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가식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죠? 가에서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라지 R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맞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뭐 설명을 한번 붙여보면 뭐 가에서 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요 식이 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앞에 그냥 부수적인 설명만 조금 붙여주시면 식을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얘 지우고 얘 지우겠죠? 맞지? 양변에다가 2R을 곱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울 거고 얘와 얘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 상태로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반대로 넘길까? 괜찮나요? 반대로 넘긴 상태로 2c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저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c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a제곱이 넘어가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삼각형 대강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지금 B가 직각이겠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BC의 길이가 2다. 그래놓고 여기 직각. 그럴 수 있겠네.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인 B는 몇이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B가 90도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다? 사인 A는 3분의 1이다. 사인 A라는 건 A를 기준으로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인은 A를 기준으로 이렇게니까 얘분의 얘가 3분의 1인 거니까 얘가 6이다. 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172번 한번 볼게요. 172번. 17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ADB가 90도고 ABD가 60도인 직각삼각형과 정삼각형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 A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만들어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모든 변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가 루트 3이라는 거 가지고 그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얘를 뭐 x라고 두면 얘도 x일 거고 얘도 x일 거고 얘는 2x일 거고 얘는 루트 3x가 될 거예요. 맞지? 그럼 S1은 2분의 루트 3의 x제곱일 거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S2는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S2는 4분의 루트 3의 x제곱이 돼요. 그럼 얘를 뺐을 때 루트 3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x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x값 구했어. 그럼 얘를 구하는 거야. 얘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무슨 법칙이야? 얘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이죠. 왜 코사인 법칙인 거야? 이 변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가 들어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봤더니 이 변도 알고 이 변도 알아. 즉 두 변을 알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한 변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고. 알겠죠? 코사인 법칙은 결국 세 변에 대한 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코사인 법칙으로 쓰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AC의 제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이 AC의 제곱은 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각도도 150도니까 특수각입니다.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그거 통해서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3번. 너네가 지금처럼 삼각형을 둘로 나눠 놓는 경우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삼각형을 둘로 쪼개 놓는 과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올 때가 있고 각의 이등분선이 아닌 무언가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달라. 알겠죠? 일단 먼저 각의 이등분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거는 내 경험상 그런 거고 이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각이 이렇게 좀 크잖아. 그럼 대부분 여기가 보면 이제 120도예요. 아니면 만약 120도가 안 나와 그럼 다른 정보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120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만약에 반으로 나눴을 때 특수각이어야 되잖아. 근데 각도가 커. 120도 말고 없어. 맞잖아. 150도도 특수각인데 반 나누면 75도잖아. 특수각이 아니잖아. 75도면 못 구하거든. 그래서 보통 저렇게 큰 각도인데 각의 등분선이면 120도가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고. 네, 이제 경험상 그런 거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일단은 첫 번째로 각의 등분선이 나오면 각의 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AB sin C라는 공식이죠. 이게 뭐야?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이었어. 맞죠?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곱하기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 이 가계이등분, 요 각과 요 각을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더하면 전체 삼각형과 같겠지. 그걸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120도니까 얘와 얘는 60도일 거고 우린 AP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두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sin 60도인 거고 오른쪽 삼각형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sin 60도인 거죠. 맞죠?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뭐와 같다? 전체 삼각형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sin 120도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계등분선인데 얘와 얘가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120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도 특수각이어야 되고 얘도 특수각이어야 값이 나오는 거잖아. 맞죠? 맞죠? 무튼 그런 건데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가계이등분선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을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을 세타라고 두고 푸시는 거예요. 이 각을 세타로. 왜? 이 각을 세타로 두면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정보에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가 정해지는데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값은 똑같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의 관계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글씨가 왜 이렇게 날라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썼어. 또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썼어. 뭐 그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썼어. 그런데 사인 값은 똑같고 코사인 값은 반대야.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연립방정식이 풀려. 뭔 소리냐면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잘랐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각도를 알파라고 두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두면 알파, 베타라는 미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이 각도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두면 일단 미지수가 한 개인 것도 당연히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얘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들이 같아진다고. 값이 같아진다고. 부호는 반대겠지만 얘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연립방정식이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일 때는 그 가계이등분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넓이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가계이등분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가운데 각도를 세타로 둬라. 알겠죠? 가운데 각도를 세타로 두고 왼쪽 삼각형 따로 오른쪽 삼각형 따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가계이등분선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뒤에 가서 다른 문제 나올 거니까 다른 문제 나오면 가운데 각을 세타로 두고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78번 보시면 되겠네요. 얘 한번 봐볼까요? 174번? 넘어가기 전에. 174번에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3이고 CA의 길이가 루트 7일 때 지금 BC를 3대2로 내분했대. 그거에 대하여 ABP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사실 그냥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밑변이 3대2로 내분이니까 전체의 5분의 3이겠지 얘가. 얘는 5분의 2가 될 거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 그냥. 맞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지금 3대2로 내분했으니까 얘는 5분의 3이니까 5분의 9고 얘는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문제처럼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앞에 문제처럼. 지금은 그냥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전체 구해놓고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를 x를 구하라고 하면 이런 조건에서 x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길 세타라고 두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 그러면 두 변을 알고 있고 한 변, 나머지 한 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어떻게 된다? 이 세타를 기준으로 쟤를 쓰면 4는 2의 제곱은 25분의 8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9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7은 얘의 제곱 25분의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 x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세타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그럼 x만 남는 거니까. 근데 얘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가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와 얘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몇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2를 더하면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뭐만 남아? x제곱만 남으니까 x가 나오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이 가운데 각을 세타라고 두면 위아래가 연립이 되면서 없어져서 x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삼각형을 나누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하려고 했던 178번 볼게요. 178번. 지금 다 표시돼 있고. 얘들아, 정신 차리고. 얘들아, 피곤한 거 알겠고, 졸린 거 알겠어요. 졸린 거 알겠는데, 좀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조는 건 상관없는데, 자는 건 안 돼. 아무튼, 봅시다. 보시면 뭐라 쭉 나와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 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런 도형이 나와 있다? 그리고 도형에 막 삼각형 또는 사각형 막 여러 개를 그려놨다? 그러면 결국 일단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냥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라. 그냥 무작정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에서 쓰든 안 쓰든 표시하라는 거야. 뭘 표시하라는 거냐면 좀 보면 원에서 얘가 지름이니까 얘가 직각이겠지. 쓰든 안 쓰든 표시해.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성질에 두 번째 뭐 있어? 원주각 기억나? 맞죠? 원주각을 표시하는 거야. 지금 얘와 얘는 원주각이야. 맞나요?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원주각이야. 같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두라고. 알겠어? 이렇게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괜찮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볼 수 있고,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결국 코사인 ABC, 그러니까 요각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DB의 길이니까 요 길이 3루트 3 알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CD의 길이네. 요 길이네요. 맞죠? 그럼 지금부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일단 볼 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적어봅시다. 알겠죠? 도형 문제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도형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를 구하면 문제가 풀리겠네. 이게 딱 잘 보이면 걔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도형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할 수 있는 걸 다 써. 그럼 보여. 알겠죠?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잖아. 근데 얘가 하필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왜? 저기서 코사인 ABC는 저기서 AB의 길이 분의 BC의 길이가 될 거고, 그거는 6분의 BC의 길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다? 3분의 루트 6이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BC의 길이는 계산하시면 2루트 6이 되는 거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 제곱하면 66에 36이고요. 얘 제곱하면 6, 4, 24니까 12. 그러니까 2루트 3이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일단 여기까지 했어. 그럼 두 번째.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들어간 삼각형을 보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죠? 얘가 들어간 삼각형은 이거밖에 없잖아. 맞나요? 그런데 이 삼각형,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거 아니야? 두 변을 알고 있죠? 그래 놓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하라고 하고 있지, 너네한테. 그러니까 무슨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고요. 맞아?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저 삼각형, 저 빨간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두 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해. 각 하나도 필요하지. 그 각이 뭐겠니? 원주각으로 표시된 저 D예요, D. 왜? 얘는 얘와 같잖아.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A를 구할 수가 있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표시해두라고. 알겠지?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 같다라고 표시해놨고 여기랑 여기 같다라고 표시해놨어.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에서 얘 아니면 얘를 활용하겠지. 얘는 뜬금없이 이상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결국 얘 아니면 얘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얘를 보니 얘는 얘와 똑같은데 얘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네. 그러니까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고 그건 코사인 D와 같겠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다? 결국에 코사인 D 구하셔서 AB 삼각형 BDC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코사인 A는 뭐가 된다? 6분의 2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답이다.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86번 봅시다. 자꾸 수업하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할 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 시간에 수업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는 전화는 잘 안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네? 둘 중 하나야. 스팸 전화거나 아니면 카드 사거나. 둘 중 하나야, 항상. 그래서 안 받아. 그냥. 귀찮아. 아니다. 저번에 그거 있었다. 사고 났을 때 그 아줌마. 아무튼. 그래서 내가 수업 중인데 내 가족한테 전화가 오잖아? 그럼 나는 뛰쳐나가서 받아. 왜냐면 평생 나한테 전화를 안 해. 평소에는 나한테 절대 전화 안 해. 왜냐면 내가 수업 중에 어차피 못 받는 걸 아니까 이 저녁 시간엔 전화를 절대 안 하거든.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면 어떤 큰일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딱 그 가족 전화를 받은 게 딱 2번 있었어. 딱 2번 있었어.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전화가 아니면 내가 잘 안 받는데 그게 아니면 나를 너무 모르는 거니까 그런 사람 전화 받아서 뭐해. 뭐 나중에 전화하지 뭐. 근데 누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봅시다. 186번 볼게요. 186번에 넓이가 15루트 7이고 얘가 나와 있다. 얘는 이거 같다 나오면 여기다가 는 K 붙이는 거 알죠? 맞죠? 얘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쓰는 거야. 그래서 는 K를 붙여놓으면 결국에 쟤를 해석했을 때 뭐가 된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5대 6대 4가 되는 거고 그건 뭐와 같을 거다? A 대 B 대 C와 같을 거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저기다 K에다가 반대로 넘기면 사인 A는 5K, 6K, 7K가 다시 5K, 6K, 4K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너네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요렇게 곱하면 안 된다. 안 돼. 3개짜리에서는 요렇게 곱하는 게 성립하지 않아, 얘들아. 3개짜리에서는 그렇게 절대 풀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풀어서 틀렸었어, 예전에. 알겠죠? 알겠죠? 내가 예전에 그랬어. 아무튼 이렇게 곱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3개짜리 비례식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A는 5M, B는 6M, C는 4M이라고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거네. 맞죠? 그래 놓고 저 넓이를 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겠죠?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세 변의 길이가 지금처럼 다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겠죠. 코사인 법칙. 맞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차피 다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 뭐 A, B, C라고 해놓고 여기 A가 지금 5M일 거고 C가 4M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6M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뭐 얘 구해볼 거야, 얘? B. 그럼 코사인 B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양쪽 4M, 5M 분의 16M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5M 제곱, 마이너스 36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결국 M 제곱은 다 지워지겠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40분의 계산하시면 41의 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다? 얘는 코사인 B는 8분의 1이다. 너네 코사인 B 가지고 사인 B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사인은 무조건 양수예요. 삼각형에서는. 알겠죠? 180도까지 무조건 다 양수니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8분의 1 집어넣어서 사인으로 바꾸시고 2분의 1 AB 사인 C 하시면 는 15 루트 7이다 하시면 되겠죠. 루트 7은 당연히 요거 바꾸면서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그 다음 과정? 계산 한 번씩 해보시고 계산했을 때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다 봅시다. 실험부터는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보고 오늘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보시면 187번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 ABC에 대하여 두 선분 AB와 CA의 중점을 각각 D와 E라고 하겠다. BC는 6이고 CA가 4루트 2일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도형이에요. 근데 지금 정보가 좀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직각이다로 나왔었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가 중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같은 말인 거지. 왜? 원의 중심에서 AB의 길이는 현이야, 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중점을 찍었어. 그럼 뭐가 될 거야? 항상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 배웠지? 원에서 현에 중선을 내렸을 때 또는 현에다가 수직을 내렸을 땐 둘 다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알겠죠? 왜 그래?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이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놓은 거니까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에서 봤던 거다. 요 사각형에서 ADOE라는 사각형에서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야. 그럼 얘 더하기 얘도 몇 도야? 90도야. 그러면 얘는 한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는 어떤 새로운 원에 내접하는 애들이겠네? 맞나요? 괜찮아? 다시 여기가 몇 도라고? 여기가 90도라고? 또 여기도 90도라고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도 180도일 거라고? 그러면 A, D, O, E라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 사각형일 거라고? 맞나요? 그런데 얘가 90도고 얘가 90도니까 내가 AO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AO를 연결하면 얘가 지름이 되겠죠. 맞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얘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BC의 길이는 6이고요.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4루트 2고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게 나와 있어. 그랬을 때 DOE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일단 뭐인 거 알고 있다고. 얘에서 다시 파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DOE라는 애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맞죠? 그러니까 우린 뭘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요 A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6이 나와 있고요. 4루트 2가 나와 있네요. 그럼 뭐 구할 수 있니, 얘들아?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한 변까지 다 구했어. 그러면 그냥 얘를 가지고 다시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괜찮니?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도형 자체는 되게 막 까다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별거 아니야. 왜? 봐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은 얘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32는 4루트 2의 제곱, 32는 뭐가 된다? 66에 36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2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럼 정리해보시면 AB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루트 2AB 그 다음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죠? 근데 얘가 뭐 계산 틀린 거 없지? 2 곱하기 6 곱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45도 4분의 8 됐고 계산이 틀린 게 없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요. AB의 길이는 짝수근해 공식이니까 반 나누면 3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B'의 제곱이니까 18 마이너스 AC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3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일 건데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 오타가 있나?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AB의 길이 구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또는 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되는구나. 그냥 사인 법칙 바로 쓰면 되겠구나. 여기서 다행이다. 다시 근데 잘못 봤다. 얘를 구할 필요가 없네요. 조건을 잘못 봤다. 구할 필요가 없네.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각을. 근데 그 각에 대한 뭐가 있어? 대변이 있죠. 또 이 각에 대한 대변이 있죠. 그럼 무슨 법칙 쓰면 돼? 바로 그냥 사인 법칙 쓰면 되네요. 다행이네. 문제가 역시 내가 틀렸을 거야. 사인 A분의 6은 뭐가 될 거다?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4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는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하시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8이고 그럼 사인 A는 8이 넘어가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될 거고 당연히 여기서 얘는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바뀌게 될 거니까 여기서 얘를 가지고 코사인 A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코사인 A로 바꾸는 건 아까 했던 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각 A가 예각이니까 양수겠죠. 코사인 A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88번. 봅시다. 188번.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가 4고 각 A가 2분의 파이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각 B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2분의 1의 각 ACB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얘를 세타라고 둘 건데 저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2세타라고 둬볼게요. 상관없지? 맞죠? 저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2세타라고 두면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는 거 괜찮나요? 맞죠? 이렇게 더했을 때가 파이여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 볼게, 얘. 얘 몇 도일까? 여기가 90도인데, 그 외곽도 당연히 90도인데, 얘는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45도, 즉,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인데, 얘는 한번 그려보자. 외곽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니? 이만큼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나와요. 얘와 얘를 더했을 때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 즉 얘를 절반으로 쪼개면 얘는 뭐가 될 것이다?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고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요각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각은 얘 더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각을 세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사실상 끝난 건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수량 논술에서는 이렇게 도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형이 나오더라도 도형이 무조건 안 나온다는 아니야. 알겠죠? 도형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도형이 당연히 나와요. 아무튼 도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설지에는 도형이 안 그려져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형이 없는 상태로 그 도형을 설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시작을 각 A, C, B를 2세타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구한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하시면 돼요. 얘가 뭐 삼각형의 합은 180도니까 뭐고 쓸 필요 없어. 외곽은 이거고 그거의 이등분선이니까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처음에 구한 게 각 A, B, C고 그게 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한 게 뭐야? 각 PAB죠? 각 PAB. 다시.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각 PBA부터 볼게요. 각 PBA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파이니까 각 PAB는 4분의 파이이므로 결론 마지막이 뭐다? 각 PA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각 각이 몇인지. 그래서 지금 보면 2세타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각도인 거고 얘는 어차피 90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냐? PB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얘. 맞죠? 얘 2세타라고도 쓰니까. 그러니까 PB와 얘와 세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와 여기에 있는 세타는 관계성이 없잖아 사실. 왜? 얘는 이 삼각형을 봐야 되잖아. ABP라는 삼각형. 그럼 APB라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봐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잘 봐. 얘에 대한 대각이 얘야. 4분의 파이야. 맞죠? 맞죠? 그리고 너네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요 길이. 여기가 4잖아. 맞죠? 이 각을 기준으로 요렇게가 뭐야? 이 각을 기준으로 요렇게가 뭐야? 코사인이죠? 맞지? 아니면 이 각을 기준으로 요렇게가 사인인 거지?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대각이 나와 있고 얘에 대한 대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뭘 써보겠다?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근거를 잡으셔도 돼요. 여기에 AC, B니까 여기가 2세타잖아. 맞죠?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2세타예요. 사인 2세타. 예. 그래서 결국에 이 각도와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연결을 지으려면 여기서 이제 길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보자. 봐봐. 아까 했던 거, 요 B를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가 코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저기다가 각 ABC라고 쓸게요. 그냥 코사인 각 ABC는 뭐다? 4분의 AB의 길이고 4분의 AB의 길이고 그럼 얘는 뭐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코사인 뭐가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뭐로 바뀌어? 사인 2세타로 바뀌게 되죠. 맞나요? 괜찮아? 그러면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4 사인 2세타가 된다.
쓸 수 있니? 그러니까 뭐다? 요 길이가, 요 AB의 길이가 뭐가 됐다? 4sin 2세타가 됐다. 그러면 얘와 얘, 또 얘와 얘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만들어진 거죠. 동그라미 친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저기서 위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각으로 써줄게. 그냥 각으로 사인 각 PAB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의 길이와 사인 저 위의 각도 B 각 BPA 분의 우리가 방금 구한 4sin 2세타 이렇게 된다고. 괜찮나요? 얘가 지금 AB의 길이 말하는 거예요. AB의 길이. 얘가 위의 삼각형의 사인 법칙 쓰면 그러면 얘는 사인 BPA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여기서 PAB는 4분의 파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 2분의 루트 2 분의 PB의 길이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4사인 2세타로 바뀐다. 맞죠?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길게. 얘 넘기면 뭐가 된다? PB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얘 넘기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 2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줬다고? PB 코사인 세타 즉 루트 10이라는 걸 줬다. 그래서 넘기면 사인 2세타는 2분의 루트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 사인 1이 넘잖아.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수특 문제인데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작년 수특이 오류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거든? 그 중에 한 문제가 얘예요. 틀린 문제. 그래서 답이 틀린 건 아니야. 그렇죠? 원래 풀면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와. 근데 얘가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길이 자체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수특이 좀 말이 많았거든. 문제 오류가 두 문제나 있어가지고. 근데 그 두 문제가 수원에서만 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 대충 만든다고 막.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9번 봅시다. (189번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7이고 BC의 길이가 5고 CA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거 기억나? 내가 얘를 X라고 두면 얘도 X고 이런 거. 맞죠? 그거 쓰는 거예요. 얘를 X라고 두면 얘도 X고 얘를 7-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7-X고 그럼 5에서 얘를 빼면 얘는 X-2고요. 얘도 X-2니까 결국에 2X-2는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X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X는 구하는 건 쉽고요. X 구하는 건 쉽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7인 것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결국 AB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BP의 길이로 바뀌어요. BP의 길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다? A, B, P의 둘레의 길인데 AP 구하는 거는 되게 쉽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BP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구나가 시작입니다. 알겠죠? 그럼 B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한다고? 잘 봐. 이 삼각형 ABP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뭘 구하는 거라고? 얘를 구하는 거라고. 맞죠? 근데 너네 요거 구할 수 있니 없니? A가 들어간 전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다시 삼각형 ABC 보세요. 삼각형 ABC는 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네. 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뭐가 나와? A든 B든 C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전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저 A값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 작은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요 BP의 길이 나오겠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A를 기준으로 한번 쓰시고 그럼 코사인 A가 뭔지가 나올 거고요. 그 코사인 A 구한 다음에 여기서 작은 삼각형에서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만 한번 써보면 코사인 A는 큰 삼각형에서 보면 이런 거죠. 2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66에 36 더하기 77에 49 마이너스 5, 25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저 작은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써보면 얘는 코사인 A는 2 곱하기 x 곱하기 7분의 x제곱 더하기 77에 49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p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서 갖다라고 두고 푸시면 돼요. x값은 어차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190번. 190번. 19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2로 같고 CA의 길이는 3이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서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 그럼 결국에 그냥 말을 복잡하게 해놓은 것 뿐이지 얘와 얘가 다 같겠죠. 1대2로 내분한 거고 밑에서부터 이제 똑같이 한 거니까 얘는 3등분 점인 PQ를 찍겠다. 그래놓고 뭘 찾아라? PBQ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사인 법칙을 쓰겠죠. 맞지? 그런데 지금 사인 법칙을 쓰려면 아까 이거 쓰겠지?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해가지고 얘를 구할 건데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선 몇 쌍만 알면 돼? 결국 한 쌍만 알면 되는 거야. 대각과 대변을.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3등분점이니까 얘가 1인 거 알고 있지. 이미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이제? 얘만 알면 끝나겠지. 맞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다? 얘에 대한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우리의 목적이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얘 2고요. 얘 2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죠. 왜? 두 변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 같을 거니까. 합동이지.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은 거겠네? 맞나요? 그치? 이 길이 같은 거지? 합동이니까? 맞죠? 그럼 내가 이 하나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도 같이 나오는 거네? 그럼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한 번에 같이 나오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 다 나오는 거네? 그럼 세 변의 길이 다 나오니까 무슨 법칙 쓸 수 있겠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 이해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갑시다. 보면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 밑에 삼각형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BQ의 길이가 뭘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BQ의 길이가 뭘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럼 그 BQ가 들어간 이 삼각형을 보면 지금 요 길이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요 길이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 구할 수 있겠니? 얘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이 작은 삼각형의 각도기도 하지만 얘는 큰 삼각형의 각도기도 하지. 근데 큰 삼각형이 하필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3이죠. 즉 세 변의 길이를 다 줬죠. 맞나요?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다고? 큰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고요. 다시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쓸 때는 서술을 할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삼각형에서 쓰는지를 말해주면 돼. 알겠죠? 뭔 소리냐? 삼각형 ABC에서 뭐는? 코사인 C는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9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변의 길이가 2니까. 맞나요? 이렇게 쓰면 얘 없어질 거고 약분이 되면서 4분의 3이 된다. 코사인 C는. 맞나요? 그럼 두 번째로 가겠죠? 어디서? 삼각형 얘에서. 그러니까 BCQ에서. 마찬가지로 BQ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된다? BQ의 제곱은 4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코사인 C가 4분의 3이니까 약분되면서 3만 남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겠구나? BQ의 길이는 루트 2겠구나. 얘도 루트 2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제? 요 마지막 가운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주시면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주시면 요 B각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사인으로 바꿔서 외접원의 길이 사인 법칙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에 활용해서는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래야 보입니다. 도형이. 그거를 그냥 무작정 답지 보고 따라 풀면 이제 도형을 그냥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풀려. 많이 해봐서 알잖아. 답지 보고 따라 풀면 도형만 이렇게 뒤집어 봐도 이제 작년에도 내가 모의노트를 만들 때 이제 요 변형할 때 숫자 조금 바꾸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도형을 뒤집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해. 근거를 안 잡고 풀어서 그래요. 근거를 안 잡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문제 남았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무튼 보시면 191번이랑 192번은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191번 보면 191번이 이제 m 플러스 1, m 플러스 4, m 플러스 7 세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잖아.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쓸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고. 그럼 코사인 법칙 가지고 b를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코사인 b가 90도에 b가 90도에서 120도 사이래. 코사인 b는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그 다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코사인 b를 써보면 코사인 b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져.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서 집어넣으시면 n의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끝나요. 알겠죠? 그냥 여기서 위에 거에서 코사인 법칙 써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B의 길이가 2고 CA의 길이가 4인데 즉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넓이가 나와 있네.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뭐 쓸 거야? 사인 법칙 쓰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대강 그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A, B, C 써놓고 AB의 길이가 2고요. CA의 길이가 4래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 B네. 일단 그 다음에 코사인 B랑 BC의 길이니까 얘도 구해야 돼 결국엔. 근데 뭘 할 수 있다고? 외접원의 넓이가 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5분의 8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데 왜? 대변이 나와 있는 거니까. 맞죠? 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한 쌍만 나온다. 한 쌍만.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볼지 C를 기준으로 볼지는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뭐를 기준으로 보면 돼? B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뭐다? B를 기준으로 보면 사인 B분의 4는 2R이다. 2 곱하기 루트 15분의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8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 나오겠지? 얘가 나왔네?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된다고 여기서? 얘 구해야 된다고? 두 변이 나왔고 나머지 한 변을 물어보네? 그렇죠?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두 문제니까 계산해보시고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나한테 간단할 수 있지만 너네한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죠? 다 알아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분명히 풀어봤는데 나한테는 아닌데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알겠죠? 오늘도 이제 어떤 애를 근데 이제 확통했는데 확통에 한 명을 상담했는데 너무 어렵대 수업이. 그래서 근데 자기가 문제인 것 같대. 그럼 와라 질문을 해라 했더니 자기는 공부는 혼자 하는 습관이래. 습관을 들여야 된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대. 자기는 너무 의존적이래.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건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근데 걔한테 뭐라 했는데. 아무튼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야죠. 혼자 하는 습관을 들일 거면 과외를 받든가 인강을 보든가 하면 되지. 학원을 뭐하러 다녀?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았겠지. 아무튼 어려운 거 아니까 나한테 이제 쉽다고 느껴지는 거지 너네한테 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하세요. 아무튼 보시면 눈 넓이 구할 때 아까 나왔던 거죠? 지금 원안에 내접한 사각형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왜 우린 뭐 한다? 쪼갠다. 이렇게 쪼개든 여기서 이렇게 자르든 상관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랐어. 이런 식으로 잘랐어.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랐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안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 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면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에서 BD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위의 삼각형에서 BD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고 밑의 삼각형에서 BD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 두 식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네? 맞나요? 왜? BD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요 BD만 구할 수 있으면 또는 요 각만 구할 수 있으면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위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A라고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우리 원래 쓰던 대로 씁시다. BD의 제곱은 뭐가 된다? 4, 4, 16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 똑같이 BD의 제곱은 4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만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어차피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얘 밑으로 넘기시면 코사인 A 나오는 거고요. 코사인 A 나왔으니까 BD의 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문제 끝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4번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고요. BC의 길이가 루트 13이고 CA의 길이가 3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할 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삼각형 OBC의 넓이는 얘야.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길이도 반지름이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네? 그럼 반지름 구하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 구하는 거네? 맞죠? 그럼 일단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뭐야?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 이 반지름의 길이는 요 큰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지. 그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거 사인 A분의 A가 2R이다라는 요 공식을 쓸 건데 뭐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각을 구해야 된다. A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큰 삼각형 ABC 보면 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면 A 값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사인 A 구해서 사인 법칙 쓰면 반지름의 길이 나오겠죠? 그럼 끝났네요. 그 다음은 단순 계산이라고 단순 계산. 알겠죠? 뭐다?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를 구해라. 그럼 두 번째 그 코사인 A를 가지고 뭐로 바꿔? 사인 A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뭐를 구해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그러면 세 번째 뭐를 쓸 수 있겠어?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요 A가 만약에 특수각이야.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특수각이야. 근데 우리 이거 알지? 외접원과 중심각의 크기는 2배다. 얘가 A니까 얘는 2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A가 특수각, 예를 들어서 뭐 45도가 나오면 저 각 O는 90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만약에 특수각이 나오면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얘는 구하면 되고 바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면 요 2a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또 뭐 해야 돼?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물어보는 애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헤론의 공식은 쓰지 마세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좀 모호해요. 헤론의 공식은 원래는 엄격하게 따지면 교과정 내에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교과서마다 다루는 교과서가 있고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일단은 헤론의 공식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195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난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195번에 CA의 길이가 6이고 삼각형 ABC에서 얘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에서 아까 비슷한 문제 봤었지. 맞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sin B니까 2R분의 B로 바꾸고 sin C를 2R분의 C로 바꿔라. 그럼 결국 2R은 약분 될 거니까 뭐일 것이다? 2B는 3C일 것이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를 2R분의 A로 바꾸고 얘를 2R분의 C로 바꾸고 얘를 2R분의 B로 바꾸면 결국 뭐일 것이다? A 더하기 C는 2B일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쟤까지 있으니까 CA의 길이가 결국 B예요, B. 맞죠? 그러니까 B가 뭐인 거니까 B가 6인 거니까 ABC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ABC의 길이 다 구했네?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구하고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너네 문제 풀 때 그냥 내가 풀어준 거 그대로 따라 풀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세요. 왜 코사인 법칙이고 왜 사인 법칙인지. 그렇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변형됐을 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고생들 하셨어요.